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지는 참사가 또 일어났죠. 이번 사고는 세월호 침몰 이후에도 서울 지하철 열차 추돌 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고 등 끊이지 않는 현실의 연장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 토대에 세워져 있는지 참담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쉽지 않은 노인들이 병상에 누운 채 꼼짝도 못하고 연기를 마시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 재난과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해 보입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목요일 순서 시작하죠.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어제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된 지 엿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죠. 변호사 시절 거액의 수임료에 기반한 재산 급증,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전관예우 논란이 발목을 잡은 모양새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정가레이더에서 알아보죠. 한겨레의 김희연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엿새 만에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어제 사퇴가 예측 가능한 분위기였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 안대희 후보자가 오후 5시에 기자회견을 했죠. 약간 넘은 시간이었는데 예. 오후 5시에 기자회견 하겠다 이런 공지를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로 해왔습니다. 그 시각이 4시 40분쯤이었죠. 그러니까 한 20분 전에 이제 알려왔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안대희 후보자 청문회 준비를 돕고 있는 총리실 관계자들한테서 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무슨 얘기를 할 건지 물어봤더니 잘 모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직접 해명을 하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정도였는데, 예. 그만큼 그 직전까지도 일부 측근들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모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어제 오전 상황까지 이제 제대로 좀 짚어보면, 오전까지만 해도 또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오전 출근길에 안대희 후보자가 모두가 제 부족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 여러 가지 논란 가운데 이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퇴임 뒤에 변호사의 활동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을 변호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지금 번복한 것 아니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그냥 군말 없이 본인 책임만 거론하면서 자세를 굉장히 낮춘 그런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청문회 때 충분히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청문회 준비를 할 것이고, 이 사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전혀 그런 분위기를 내비치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상황을 이제 들어보면은 전혀 사퇴를 결심한 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전까지만 해도 그렇다는 거죠. 지금 오늘 나온 이제, 언론 보도들을 좀 살펴보면 아침에 한 여권 핵심 인사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안대희 후보자와 통화하면서 여러 가지 공세가 있지만 잘 버텨라. 우리가 엄호를 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더니 알겠다. 버티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기자들이 이 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임명 동의안까지는 냈는데 무슨 사퇴냐 표결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받아넘기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제 이 사퇴 선언이라는 건 굉장히 갑작스럽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하지만 지금 와서 뒤늦게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이 최근 며칠 계속 고심을 하고 있었고 굉장히 좀 속상해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그건 좀 이제 그런 태도가 좀 좀 극단화됐다 할지 굉장히 거세졌는데 측근들한테 미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괴로워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하고요. 어제 오후에는 안대희 후보자한테 이제 변호사 시절에 사건을 의뢰했던 한 중소기업인이 전화를 걸어와서 예.
야당 의원들이 자꾸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봐서 무섭다, 세무조사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고충을 토로했다고도 합니다. 짧은 순간에 마음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사퇴를 한 배경, 결정적인 배경에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의뢰인의, 그 변호사 시절 의뢰인의 고충 토로도 한 가지가 있을 것이고, 예. 또 한편으로는 가족들, 특히 아들 관련해서 이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도 영향을 많이 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병역 특례라든지, 뭐 아들이 이제 취직한 것 같은 게 모두 아버지 정관예우 덕분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예. 어제 일부 언론은 뭐 아들 회사에 연락을 해서 취재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하죠. 안대희 후보자 본인은 이런 의혹이 사실 무근이다라면서 굉장히 억울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상황 속에서 어제 오후 4시 반쯤에 총리실 청문회 준비팀의 핵심 인사들을 불러 모아서는 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4시, 말씀드렸다시피 4시 40분에 기자들한테 공지를 한 다음에 5시에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더 이상 국무총리 후보로 남아있는 것은 현 정부의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늘 제 버팀목과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주었던 가족들, 그리고 저를 믿고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들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보는 것도 제게는 너무 버겁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가족과 지인,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꺼낸 거죠. 예. 본인은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가족과 지인들의 힘든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보는 것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전관예우 논란이 발목을 잡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뭐 결정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안대희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뒤에 벌어들인 5개월 동안 이 16억 원이라는 수익은 글쎄요, 뭐 그동안 정관예우로 문제가 됐던 역대 이 뭐 다양한 사례 중에서도 단기간에 가장 큰 액수를 기록했습니다. 예. 본인은 뭐 이 16억 원 가운데 4억 7천만 원의 기부 액수를 강조하려는 그런 태도도 보였습니다만 이 4억 7천만 원 중에 또 상당 부분 3억 원은 총리 지명 사흘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진정성이 의심받게 됐었죠. 그러면서 뭐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뭐 변호사로 활동한 10개월 동안 늘어난 재산 가운데 남은 11억 원을 모두 기부하겠다 이런 뭐 뜻까지 밝혔습니다만 글쎄요, 뭐 여론의 향방을 되돌려 놓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고요. 결국 뭐 이게 오히려 이 총리 후보 지명을 의식해서 이 기부한 것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예. 결국 뭐 총리를 돈 주고 사려 한 것이냐 이렇게 매관매직으로 인식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에 위촉되고 나서도 세무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의혹을 받았던 상황이었죠.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미지가 그동안 뭐 이 강직하고 청렴하다 이런 이미지로 알려졌던 인물이어서 네. 사실 이런 것들이 드러난 것 자체가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견디기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뭐 국민검사라는 애칭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너무 잘 드는 칼이라는 별명도 있었죠. 예. 이 체면과 격식을 중시하는 그런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이 안대희 후보자의 성품을 고려한다면 최근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겪게 되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뭐 본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뭐 굉장히 모욕적인 치욕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공직에 있을 때 정관예우를 해본 적이 없었고 또 퇴직 이후에 정관예우 받을 생각도 안 했고 정관예우란 오해와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했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또 억울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늘 잊지 않았고 이들의 편에 서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뭐 이 얘기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본인의 입장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될 때 이걸 다 이제 스스로 정당화시켜야 되는데 정당화시키는 그런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결국 뭐 명분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스스로 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 22일이었죠. 총리 후보자 지명을 수락하는 이 연설에서 개인적인 삶을 모두 버리고 비정상적 관행의 제거와 부정부패 척결을 하겠다 이렇게 힘주어서 말했었는데 이게 뭐 사실 어긋나 버린 셈이 돼서 스스로 물러나기를 결정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 후보자의 이런 사의 표명에 대해서 이 반응이 좀 궁금한데 특히나 그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뭐 대통령이 총리 임명권자인데 뭐
착잡했겠죠. 네, 안대희 후보자가 기자회견 직전에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민경욱 대변인이 이제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박 대통령이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뭐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반응이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런 태도를 유추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전국 면에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이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인선을 어떤 뭐 일종의 승부처로 보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죠. 안대희 후보자가 이 대선 캠프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항거했던 유일한 인사이기도 했었는데 그 대중적인 인지도랄지 어떤 긴 검사 생활 속에서의 사정 경험을 국정에 활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승부수가 아니라 악수가 돼버린 셈이어서 그 안타까움도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 입장에서 본다면 뭐 허탈하기도 하고 또 위기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실 굉장히 위기가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죠. 세월호 참사로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 안대희 후보자의 사퇴는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참사입니다. 인사 참사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안대희 후보자를 내세웠던 이유가 이 세월호 참사 국면을 수습하려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이 정부의 무능 그리고 졸속을 그대로 드러내고 만 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렇죠. 이 청와대의 무능과 졸속이라는 게 결국은 그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데 지금 모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안대희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됐던 이 전관예우 논란, 사실 법조인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는 단골로 등장하는 검증 사례입니다. 예. 과거 정부에서 검증 담당했던 뭐 사람들 얘기로는 한 30분이면 금방 파악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뭐 이야기가 오늘 또 아침에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었는데 이번 청와대에서는 그걸 안 했거나 못 했거나 한 거죠. 결국 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에 김용준 총리 후보자, 전 헌법재판소장이기도 했고 인수위원장이기도 했던 이 김용준 초대 총리 후보자를 포함해서 10여 명의 강료 후보자들이 낙마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꼼꼼하게 사전 검증을 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그런 논란을 계속 받게 되는 건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검증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어차피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이걸 대처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데서도 좀 한계를 노출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대희 후보자 같은 경우에 사전 검증 과정에서 이 고액 수임료가 일단 뭐 눈에 띄니까 나오긴 했는데 이게 뭐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받는 어떤 관행 수준의 규모이고 예. 본인이 4억 7천만 원을 기부했다 뭐 이런 답변을 받고서 이걸 뭐 거의 문제없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격 사퇴를 한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 김영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사퇴에 이어 두 번째인데 그 청와대가 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을까? 뭐 어떤 이유를 이제 볼 수가 있을까요? 검증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종합하면 한 세 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첫 번째는 청와대가 지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 말고 다른 데 더 주목을 했다 이런 분석인데요. 여권의 한 인사 얘기입니다. 이 안대희 후보자를 지명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 안대희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들을지 아닐지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을 하느라고 고액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게 판단을 했다는 얘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공직사회 개혁 임무를 지금 맡게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고액 수임료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여론이나 공무원 사회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반응을 제대로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걸 판단하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안대희 후보자를 내세운 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국면 전환을 위해서 서둘러서 이 카드를 꺼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게 4월 19일이었으니까 한 달이 늦어졌단 말이죠. 5월 22일에 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했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한 2주만 더 있으면은 선거인데, 선거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걸 굳이 선거 전에 한 것은 선거용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정기조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될 텐데, 충분한 검증 없이 안대희라는 이 인물이 지닌 이미지 활용에만 급급하다가 결국 청와대가 스스로 사고를 초래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인선 자체가 아니라 다른 데 주목을 했고 또 선거 때문에 너무 성급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예, 김기춘 실장이나 홍경식 민정수석, 이렇게 청와대에서 인사를 맡는 인물들이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 정관예우 관행에 좀 무뎠던 것 아니냐, 이런 관측입니다. 예. 수임료가 이 규모가 너무 크다,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를 감안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인데요. 근데 이제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합법적인 거냐, 불법적인 거냐, 위법 사항은 없었느냐, 이런 부분만 판단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김기춘 실장이 법조인 출신으로서 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 어떤 법조인 내부 시각, 내재적 접근이랄까요. 아무튼 그런, 기준으로만 상황을 판단하다 보니까 이런 인사 참사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도 현실입니다. 결국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모두가 정리하자면, 박근혜 대통령 또 청와대가 지금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 지적받아왔던 이 서민 정서 공감 능력 부족이라는 문제와 직결되는 그런 대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김기춘 비서실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는 버티기 힘들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김기춘 실장이 이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예. 인사검증을 주도하다 보니까 이게 부실했다면 그 부실을 초래한 직접적인 당사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결국 김기춘 실장도 지금까지는 총리,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 같은 이 핵심 측근들이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모두 물러나면서도 건재함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좀 제대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결의 김혜연 기자였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목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뵙죠.